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부메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강박증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엊그제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제가 좀 요즘에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좀 유튜브에 많이 집중을 못했는데, 오늘 일단 그분의 요청대로 강박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좀 간단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지금 강박증으로 고생 중인데, 증상이 그분이 그분의 쓴 거를 갖고 제가 정리해서 이해한 거는 뭐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 강박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운전이었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무튼 옆에 누군가를 그냥 가까이 스치기만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 터치한 건 없는데 그냥 아주 가까이 그냥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이분이 그분을 내가 차로 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그거를 혼자 결론을 좀 내리기가 애매해서 옆에 여자친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쳤니? 이렇게. 그럼 여자친구가 아니 안 쳤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공원이나 어디 뭐 레스토랑이든 어디 가서 일어날 때 그 주위를 많이 맴돌다가 나오신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소지품 같은 거를 두고 온 게 아닌가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꼼꼼히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두고 온 게 없는지 검사를 하고서 이제 오는데, 요즘에는 그게 혼자 이제 검사하고 그걸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여자친구분한테 이제 검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봐주길 원하는 거죠. 여자친구 옆에서 보고, 남자친구 본인이 나오고 나서도 그 여자친구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둘러보고 이상이 없는지, 물건이 없는지 보고서 아무 이상 없어? 가도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안심하고 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강박증이 맞습니다. 얼마나 이런 증세로 조금 고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여자친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왜냐면은 보통 그 강박증에 걸린 분들은 자기의 그런 증상을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왜냐면 그 자기의 그런 증상이 너무 괴롭고 의지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이제 강박증 증세는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확인하는 거, 가스 레인지를 제대로 껐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라든가, 현관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확인 증세랑 어, 계속 닦는 증세가 있어요. 손을 막 세면대에서 막 그냥 1분이면 닦잖아요. 이렇게 비누 발라서 닦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한두 시간 이상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가 본인도 이해가 안 되죠. 하면서도 괴롭고. 말 그대로 강박이에요, 강박. 그러니까 obsession. 영어로 이제 강박증을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옵세션이 된 거예요. 거기 집착해가지고 그냥 덫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괴롭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이코시스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그런 행동이 이상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신경증에 해당하지 정신병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이제 강박증에 걸렸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를 지금 이제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뭐 일상, 뭐 인지 행동이라든가 계산 능력, 논리적인 사고, 도덕적인 행동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질환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이게 자꾸 행동이
생각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세면대에서 뭐 세수를 했는데 뭔가가 좀 덜 닦인 것 같아요, 얼굴이. 한 번 더. 근데도 뭔가가 좀 찝찝해요. 한 번 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3시간 동안 세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허구한 날. 굉장히 좀 지치고 진짜 말 그대로 기진맥진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감도 굉장히 떨어져요. 내 어떤 지금 정신 상태나 몸이나 어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적이에요, 되게. 그리고 자기 혐오 같은 것도 막 들어요. 자기를 되게 싫어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더욱 이제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웬만한 분들한테 이거를 숨길 거예요, 확률적으로. 제가 예상할 때. 근데 이제 여자친구니까 가까운 분이고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에 의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지금 이제 극복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예요. 의지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 음. 일단은 약을 좀 일단은 먹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강박증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랑 차이점이 뭐냐면 약에 대한 어떤 플라시보 현상이 좀 적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울증,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는 내가 약을 그냥 먹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누가 그 약을 캡슐 안에 내용물을 빼서 설탕을 채워서 줘도 진짜 그 약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 그러니까 플라시보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강박증은 그런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약의 효과가 그만큼 많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비해서 약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을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세로토닌의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된 분석인데, 그래서 이제 그 SSRI 계열, 그러니까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는, 분비량을 유지시켜주는, 그 뇌내 그 세로토닌 레벨을 농도 높게 유지시켜주는 그 약을 많이 이제 처방해주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프로작 있고 팍실, 뭐 졸로프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약은 부작용도 좀 덜하고 효과가 좋은 약으로서 락사프로라는 약을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이건 또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마다 또 체질이 다르고 또 뭐 성격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약을 먹으면은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분은 뭐 6주 정도에 나타나기도 하고, 좀 천천히 나타나는 분은 최소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드셔야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약만 드시지 마시고 약을 뭐 도중에 이제 효과가 없다면은 양을 증량할 수도 있고 종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좀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만한 치료법도 있어요. 만약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로 이제 얘기했던 CBT,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많이 이제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노출 치료를 많이 해요. 노출, exposure.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회피하고 두려워하거나 막 이렇게 강박 증세를 막 보이는 그런 상황 또는 어떤 매체에 대해서 일부러 더 가서 강박 증세를 안 보이고 그냥 쉽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나올 때 현관문이 잠겼는지를 뭐 한 5번 이상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냥 그 다음날 딱 한 번만 확인하고 나오게끔, 그러다 점차 그냥 아예 확인도 안 하고 문 잠갔다는 확신을 갖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점점 이렇게 노출시켜가는, 도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강박증은 비유로 말하면은 약간 그 정신적인 아토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는 계속 긁잖아요. 가려우니까 못 견디고. 근데 긁으면 긁을수록 이게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더, 더 가려워지죠. 그래서 더 막 피가 나게 갈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데 여기저기 더 막 범위도 많아지고.
약간 비슷해요, 강박증도. 그러니까 불안해서 한번 그걸 확인하면은 처음에는 좀 순간적으로 안도 돼요. 근데 뒤돌아서 하면은 또 불안하거든요. 그럼 또 확인하고 더 심해져 점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자기의 어떤 기억이나 자기 생각, 의지 이런 거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자기 생각과 기억을 믿으면서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쓱 내려가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자기 친구나 가족이 뭐 이제 강박증 때문에 계속 확인 질문을 여러 차례 하거나 뭐 그럴 경우가 많아요. 뭐 확인 질문 같은 거 많이 하고 일단은 친절하게 답변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 뭐 자꾸 물어봤던 걸 또 물어봐 뭐 막 이러면은 좀 이렇게 이분들이 위축되고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친절하게 몇 번씩 대답을 잘 해주는 거는 좋은데 어, 네,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좀 더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그 요구에만 응하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한 단계 나갈 수 있도록 그 걸음마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2번만 넘어가 볼래? 뭐 이런 거. 당신 자기야 뭐 아니면 뭐 친구끼리는 너가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라든가 뭐 호칭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야 너가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이번 한 번만 한번 넘어가 볼래? 어때? 이런 식으로 좀 격려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럼 이 친구도 약간 두렵지만 반신반의하면서 넘긴다면 그때부터가 이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한 걸음. 네. 약간 공황장애하고도 비슷해요. 그 처음에 한 번에 그 각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돼요. 자기 자신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강박증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유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 조금씩은 타당성이 있어요. 뭐 생물학적인 원인이다. 뇌의 뭐 미상핵이라는 부분에 정보를 처리하는 미상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불안함이 너무 지나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누구나 조금씩은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한 사람은 강박증을 분류하는 거다 이런 설명도 있고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통적인 어떤 이게 정말 원인이다라고 아직 밝혀진 건 없고 조금씩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진단하고 진료를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강박증 환우 분일 수도 있고 강박증 환우를 돕는 분일 수도 있으실 텐데 일단 강박증 환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그 예전에 그 서울대 의대 권준수 박사님과 어떤 신민섭 박사님께서 쓴 책에 나왔던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그 중에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거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감막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어느 날 좀 컨디션이 좋거나 좀 용기가 나서 좀 이제 노력을 시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5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막 생겨요, 갑자기. 근데 이분들은 그걸 불안해해요. 왜냐면 갑자기 일상이 너무 편해졌거든요. 5번씩 뭐 확인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거를 뭐 한 3번 확인해야 되고, 이런 어떤 예식 같은, 리추얼 같은 그런 게 늘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거를 갑자기 용기가 생겼든지, 기분이 좋든지, 아무튼 뭐 컨디션이 좋든지, 안 하게 된다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허전하면서도 불안해져요. 뭔가가 이렇게 확 빠져나가서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원래 그런 삶을 사셨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100% 이제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00% 뭔가 뭐 100% 확실한 근거를 어떤 고민에 대해서 찾으려다 보면 이게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라는 말도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걱정이 걱정을 낳고 막 불안이 불안을 낳고 막 강박이 더 큰 강박을 낳고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 말고 야, 이 정도 근거면은 충분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넘기고 처리하고 이런 좀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이렇게 내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거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 걸까? 강박이나 불안에 이래서 이렇게 쉽게 막 훅 넘어지는 상태가 된 걸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시간이 되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좀 자기를 되게 혐오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한 불신이란 거는 자신감 같은 거랑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어떤 권위나 믿음을 인정을 좀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이제 전쟁터의 그 사령관으로 비유하면은 지금 사령관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딱 서서 부대를 막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무섭다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어떤 벙커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진짜 자아, 그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는 자아를 다시 벙커에서 나오게 설득해서 권위를 줘야죠. 인정해주고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좀 현재랑 지금에 집중하세요. 이건 이제 명상요법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현재와 지금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몇 초 전, 막 1분 전에 생각 자꾸 하고 거기에 강박적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이 순간의 일에 또 몰두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A, B, C라는 일을 차례차례 이제 처리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A 처리하고 B 처리하고 C 처리해야 되는데 A 처리하고 난 다음에 B를 처리하는데 막 A에 대한 걸 막 생각해요. 그럼 이제 생각이 이제 분산돼 가지고 또 이제 B 일 끝나고 여기서 또 이제 C로 갈 때 C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 못하고 또 B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계속 이렇게 밀려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지금은 지금 일만 생각하시고 여기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죠? 강박증에 걸린 분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 막 강박증이 많이 이렇게 속삭여요. 막 설마 뭐 이렇게 설마 혹시 이런 생각을 많이 던져주죠. 그때 그냥 정말 그런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뭐 아니야 하고 이렇게 넘기는 좀 과감함도 좀 필요해요. 각오 같은 거, 용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이제 강박증이나 이런 걸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낙인을 찍지 마세요. 나는 뭐 강박증 환자야, 뭐 절망적이야, 뭐 굉장히 힘든 거는 저도 알아요. 그게 어떤 그 적인지 제가 이제 강박증 환우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굉장히 깊이 알아요. 동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얘기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정신적인 암과 같다. 예. 그 정도로 괴로운 건데 일단은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낙인 찍지 마시고 집에 자꾸 이제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오히려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울리세요. 친구분들하고. 그런 어떤 소통 과정 속에서 좀 생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정신적인 생기 같은 거. 바이탈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극적인 탐구를 하세요.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암호, 구호 이런 걸 만드세요.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런 거. 감각적인 생각이 더 떠오르서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을 때 그냥 한 번쯤은 이번만 한번 넘어가자. 네. 지금까지 내가 뭐 항상 이렇게 다시 체크하고 뭐 확인해가지고 이상 있었던 적 있어? 없지. 나는 나를 믿어. 내 머리와 지능과 기억과 어떤 그런 직감과 이런 걸 다 믿어. 나는 건강해. 이번만 나를 믿고 넘어가자.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구호 있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는 구호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걸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강박증은 일단 처음에 자기가 강박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머릿속에서 나는 그런 근데 본인이 알아요.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 들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걱정, 타당한 걱정인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지긋지긋한 강박증에서 기인하는 걱정인지 그거를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실에 근거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빈 박스 같이 그냥 그죠? 그냥 그런 그러니까 강박적인 생각이 들면은 그냥 어떤 컴퓨터로 치면은 그냥 버그, 어떤 생각의 오류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좀 훈련도 가리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거나 뭐 관심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그게 강박적인 사고인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제일 필요한 건 일단 그리고 잘 쉬세요. 그 많이 지금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alt라고 해서 영어로 그러니까 HALT 그 약자인데 이제 H는 hungry 그죠? 그리고 A는 angry 그리고 L은 lonely 그리고 T는 tired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롭거나 피곤하면 더 이렇게 좀 그런 증세들이 심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좀 잘 추스리시고 잘 쉬시고 잘 드시고 기회 되면 산책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약도 이제 드시고 하셔야 될 거는 점점 한 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오늘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이런 각오와 자기 어떤 믿음, 용기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강박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냥 아니야 단호하게 이렇게 무시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서 너무 100%다 들어주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 초반에 한두 번 그러더라도 점점 이분이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너도 알잖아. 너가 알잖아. 넌 할 수 있어. 그냥 무시해.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응?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때, 그걸 한번 하면 그 발판이 돼서 그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사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오늘 다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강박증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절망적이고 기진맥진한 분들 많으실 텐데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강박증에서 이렇게 완쾌되신 분들도 덜어봤고 이 경험도 나중에 또 어떻게 또 활용될지 몰라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거나 자기를 막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더 이렇게 아끼세요. 네, 사랑하시고. 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답글을 달거나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